3장씩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 카드를 보니까 두 개의 문제 카드는 제대로 나와 있는데 하나의 문제 카드는 찢어져 있네요. 그쵸? 그리고 밑에 보면 C카드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 카드 1과 2에 알맞은 C카드를 각각 찾아서 이어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밑에 문제 카드를 한번 볼게요. 1번과 2번 문제 카드를 보고 식을 세우면 밑에 있는 C카드 중에 어떤 게 알맞은 것인지 서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문제 카드를 봅시다. 1300원짜리 가위와 700원짜리 풀을 3개씩 샀습니다. 모두 얼마를 내야 하나요? 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한번 먼저 식을 세워보세요. 자, 1300원짜리 가위와 700원짜리 풀을 각각 3개씩 산 거예요. 그쵸? 그러면 1300원과 700원짜리를 사는데 각각을 모두 3개씩 샀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이 두 개를 더하고 나서 가위 1개와 풀 1개의 값에다가 3을 곱해줘야 되겠죠? 네, 이 괄호가 필요할 거예요. 1300원짜리와 700원짜리 각각 하나씩을 사는데 이거를 3개씩 샀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줘야 돼요.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300원짜리 가위 1개와 700원짜리 풀 3개를 샀습니다. 모두 얼마를 내야 하나요? 역시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식을 세워보세요. 자, 1300원짜리 가위 1개, 그리고 700원짜리 풀은 3개예요. 그러면 가위는 1300원어치 산 거지요. 더 산 게 없어요. 그쵸? 그리고 풀은 700원짜리인데 3개를 샀으니까 곱하기 3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모두 얼마를 내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가운데 더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괄호가 있을 때와 괄호가 없을 때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문제카드 1번은 여기에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문제카드 2번은 여기에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잘했어요.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그런데 문제카드 3이 지워졌대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남은 C카드에 알맞은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자, 위에 보면 C카드 중에 우리 남은 건 디귿이죠. 그래서 디귿 C카드, 이 카드에 맞는 문제를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C카드에 맞는 문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C카드 보면 1300 곱하기 3 더하기 700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에 문제카드에 있었던 것처럼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1300원짜리 가위가 3개, 그리고 700원짜리 풀이 1개, 그리고 그걸 모두 샀을 때 얼마를 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1300원짜리 가위 3개와 700원짜리 풀 1개를 샀습니다. 모두 얼마를 내야 하나요? 라고 문제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가위나 풀이 아니라 다른 걸로 문제를 만들었어도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문제 만든 거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오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 해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각의 식에 대해서 답을 한번 구해 보겠어요. 1300 더하기 700 곱하기 3. 이런 경우에는 뭘 먼저 계산을 해야 될까요? 네, 곱하기와 더하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700 곱하기 3은 2100이 되겠고요. 2100 더하기 1300을 하면 3400이 되겠네요.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았네요. 다음 니은입니다. 이번에는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를 먼저 계산해 줘야 되겠죠? 1300 더하기 700은 2000이 되겠고요. 2000 곱하기 3은 6000이 되겠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맞네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1300 곱하기 3 더하기 700. 괄호가 없기 때문에 역시 곱셈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1300 곱하기 3은 3900이 되겠고요. 3900원과 700원을 더하면 4600이 되겠네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맞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지혜와 친구들이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샀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보니까 그림에 다양한 문구점의 학용품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문제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 되겠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선생님이 내볼 거예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지혜는 공책 10권을 사고 연수는 지우개와 자를 3개씩 샀습니다. 지혜가 쓴 돈은 연수가 쓴 돈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식을 하나로 써서 구해보세요. 문제가 상당히 긴데요. 한번 식을 먼저 세워보도록 할까요? 네,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 영상을 멈추고 한번 식을 세워보고 답도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결해 볼까요? 지혜는 공책 10권을 사고, 자, 공책 10권을 샀으니까 지혜는 얼마를 냈을까요? 그렇죠. 8,000원을 냈겠죠? 8,000원. 다음 연수는 지우개와 자를 3개씩 샀대요. 자, 지우개와 자가 보니까 한 개에 500원, 600원이에요. 이 두 개의 지우개와 자를 각각 3개씩 샀대. 그러면 지우개도 사고 자도 샀어요. 각각 3개씩이니까 2개를 더하고 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괄호를 치고 곱하기 3을 해줘야 지우개와 자를 각각 3개씩 산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지혜가 쓴 돈은 연수가 쓴 돈보다 얼마나 더 많은가? 지혜가 쓴 돈이 연수가 쓴 돈보다 얼마나 많은가니까 여기에는 어떤 수학기호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빼기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한번 써볼게요. 다시 8,000원에서 500원 더하기 600원을 각각 3개씩 구입한 돈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할 때에는 항상 괄호를 먼저 계산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괄호를 먼저 계산합니다. 500 더하기 600은 1100이 되겠죠. 자, 곱하기와 빼기가 남았네요. 이럴 경우엔 곱하기를 먼저 계산합니다. 1100 곱하기 3은 3300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빼기 8,000원에서 3,300원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4,700원이 되겠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맞죠? 그래서 지혜는 연수보다 4,700원을 더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역시 이번에도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세요.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준기는 지우개 2개와 연필 한 자루를 사고 5,000원짜리 지폐를 냈습니다. 거스름돈은 얼마인지 식을 써보자. 일단 우선 준기가 얼마어치 물건을 샀는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지우개 2개라고 했으니까 500원짜리를 2개를 구입했고요. 그리고 연필 한 자루. 연필 한 자루. 자, 지금 보면 조심해야 될 게 있네요. 여기서 한 자루예요. 그런데 위에는 연필 한 타. 자, 연필 한 타는 연필이 몇 자루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12자루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필 한 자루의 값은 8,400원이 아니라 어떻게 구해야 돼요? 8,400원을 12로 나누어 주어야 연필 한 자루의 값이 나오겠죠? 네, 8,400원을 12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준기가 구입한 물건의 값이 돼요. 자, 가운데에는 더하기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럼 준기가 산 물건의 값이고, 그리고 나서 5,000원을 냈대요. 그때 거스름돈이니까 전체의 값을 어디서 빼주면 돼요? 네, 5,000원에서 전체의 값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그냥 빼기를 쓰고 끝 하면 안 되고요. 우린 더하기를 먼저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네, 이 값을 모두 더해주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괄호를 여기에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네,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 보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는데 또 괄호 안에도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계산하는데 앞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500 곱하기 2는 1,000원이 되겠고요. 8,400 나누기 12는 700이 되겠어요. 그러면 준기가 산 물건의 값은 1,700원이 되겠죠. 그럼 5,000원을 냈을 때 1,700원을 냈으니까 거스름돈은 3,300원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보면 3,300원의 거스름돈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책으로 와서 조건에 맞게 학용품을 고르는 문제를 만들자고 나와 있어요. 자, 우선 그럼 조건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10,000원이에요. 살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 안에서만 살 수가 있고요. 여러 종류의 학용품을 골라야 됩니다. 하나의 학용품만 고르면 안 돼요. 여러 종류의 학용품을 고르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힌트를 주고 있어요. 안경 쓴 친구를 볼게요. 자, 안경 쓴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책이나 이런 연필 같은 물건을 샀을 때 내가 쓴 돈과 친구가 쓴 돈 중에서 누가 더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가, 이런 식의 문제를 낼 수도 있겠고요. 네, 남자친구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 각각 물건을 샀을 때 10,000원짜리 지폐를 냈어요. 그랬을 때 거스름돈은 얼마인가, 이런 식의 거스름돈을 구하는 문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만들지 한번 시간을 줄 테니 영상을 역시 멈추고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문제 잘 만들어 봤나요? 선생님은 너무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문제를 만든다면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에요. 예를 들은 거예요. 지혜가 공책을 5권, 지우개와 자를 각각 4개씩 샀습니다. 지혜가 산
학용품의 값은 얼마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식은 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맞추어서 식을 세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문제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만든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식과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쪽 아래에 보면 조건을 다르게 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 보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건을 또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용품의 개수를 같은 개수로 사야 한다던가 아니면 괄호를 꼭 사용하도록 문제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역시 문제와 식, 답을 구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보았어요. 어때요? 문제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죠? 네, 많은 연습이 필요한 활동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